자, 이번 단원은 도덕 원리 검사 방법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덕 원리 검사 방법은 EBS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필기를 했을 거예요. 크게 4가지가 있었죠. 자, 우선에 첫 번째는 지금 역지사지? 역지사지라고 하는 것은 입장 바꿔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즉 도덕 원리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어도 받아들일 수 있는지 묻는 방법이었어요. 첫 번째는 역할 교환 검사였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상대방의 도덕 원리에 따라서 행동했을 때 모든 사람이 일어날 결과가 바람직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따져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두루두루 적용된다라고 해서 두루두루 적용된다라는 말은 보편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편화 결과 검사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검사는 새로운 사례를 들어서 상대방이 제시한 도덕 원리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하는 검사예요. 그러니까 반대되는 사례로 증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반증 사례 검사라고 해요. 다른 말로 새로운 사례를 적용한다라고 해서 새 사례 검사라고도 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검사는 포섭 검사예요. 이 포섭 검사라고 하는 것은 선택한 도덕 원리보다 더 포괄적인 도덕 원리를 근거로 해서 도덕 원리가 옳은지 그른지를 검토하는 검사예요. 자, 그러면 지금 첫 번째 문제는 지금 교과서 41쪽이에요. 자, 41쪽 펴보세요. 자, 지금 거기 보면 생각 펼치기에서 지금 두 사람이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데 문제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의 주장을 역할 교환 검사로 검토한다면 호란이는 어떻게 말했을까요? 라고 했어요. 자, 호란이가 어제 교실에 있던 한수의 지갑이 없어졌는데 도와주지 않았다며?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유리가 한수랑 친하지 않아서 라고 했죠. 친하지 않아서 도와줄 필요가 없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호란이가 그러면 이제 뭔가를 얘기를 했겠죠. 자, 그러면 유리의 의견을 한번 추론 과정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도덕 판단은 주장이었어요. 주장. 자, 지금 호란이가 유리가 한수를 도와줘야 한다라고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죠. 한수를 도와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게 유리의 주장이에요. 왜 한수를 도와줄 필요가 없는가?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가 이제 나와야 되겠죠. 직접적인 근거. 그러면 이게 올라가야 되겠죠. 자, 왜요? 네. 한수를 도와줄 필요가 없는 것은 왜? 한수와 반 친구들이 친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쓰면 돼요. 여기까지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도덕 원리가 그렇죠. 친하지 않으면 도와줄 필요가 없다가 되겠죠. 네네. 지금 여기에서 호란이가 역할 교환 검사로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 그럼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면 될까요? 네. 역할 교환 검사는 이제 입장 바꿔서 생각하는 거니까 많이 네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친하지 않다는 이유로 너를 도와주지 않아도 되겠어? 라고 물어본다면 네, 그렇죠. 지금 유리의 검사 방법에 그러니까 의견에 문제가 있다라는 게 나타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겠습니다. 두 번째 전에 여기 지금 이렇게 같이 6을 끊을 필요가 없고 이렇게 끊어도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겠습니다. 시진이의 주장을 보편화 결과 검사로 검토한다라고 했어요. 보편화 결과 검사. 자, 광수는 어떻게 말했을까요? 라고 했는데, 자, 지금 한번 볼게요. 광수가 침을 복도에 뱉으면 어떡하니? 라고 하니까 시진이가 뭐 어때? 보는 사람도 없는데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시진이 주장은 침을 뱉어도 된다라는 거죠. 침을 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이유는 침을 뱉는 것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도덕 원리는 보는 사람이 없으면 마음대로 행동해도 된다라는 게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보편화 결과 검사니까 보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침을 뱉어도 된다? 그러면 광수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만약에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 학교 환경이나 복도가 어떻게 되겠니?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보편화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했을 때의 결과. 그 다음에 역할 교환 검사라고 하는 것은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본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뒷장 가겠습니다. 교과서 42쪽입니다. 지금 42쪽에 보면 똑같은 맥락인데요. 여기 지금 영옥이의 주장을 반증 사례 검사로 검토를 하는 거예요. 자, 미희는 어떻게 말했을까요? 라고 했는데 미희가 먼저 이렇게 얘기하죠.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면 어떡하니? 라고 하자 영옥이가 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수업 시간이라도 내 물건을 내 마음대로 쓸 권리가 있어? 라고 했어.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도덕 판단은 주장이 되겠죠. 주장. 그러면 얘는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을 사용해도 된다. 또는 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 이유가 뭐겠어요? 그렇죠. 내 물건을 내 마음대로 쓸 권리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쓰는 스마트폰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다 라고 쓰면 되겠죠. 이거 그대로 올려 쓰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은 내 물건이다 라고 쓰면 됩니다. 그냥 써볼까요? 스마트폰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다. 그러면 여기서는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을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을 사용해도 된다. 스마트폰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다. 그러면 도덕 원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은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맥락에서 봤을 때 지금 반증 사례 검사로 검토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례 말고 다른 사례를 적용을 해서 네 주장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반박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수업 시간에 대한 내용을 얘기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있는 공간을 생각했을 때 뭐 공공장소를 들어서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통화를 해도 되고 아니면 뭐 보도 위에서 자동차를 운전해도 상관이 없다는 말이니 이렇게 반박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사례를 들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례를 들어서 너의 주장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반박하는 검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주희의 주장을 포석 검사로 검토를 한다라고 했잖아요. 자, 미라가 강아지 왜 괴롭히니? 주희가 왜? 강아지는 사람도 아닌데 어때서? 라고 했어요. 그럼 미라가 포석 검사의 맥락에서 어떻게 말을 했을까를 따지기 전에 주희의 주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주희의 주장은 강아지를 괴롭혀도 된다가 되겠죠. 그러면서 사실 판단에는 강아지는 뭐다?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이유로 됐어요. 그러면 요것과 요것을 조합해서 어떻게 쓰면 될까요? 네, 사람이 아니면 괴롭혀도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사람이 아니면 괴롭혀도 된다라고 했을 때 얘가 지금 포석 검사로 검토를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람과 강아지는 어떻게 보면은 더 넓은 범위에 들어갔을 때 생명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생명체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 강아지도 생명체야. 강아지를 함부로 대하면 안 돼. 강아지라는 대상에 대해서 좀 더 넓은 의미의 생명체, 생명이 있는 대상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포석 검사의 맥락에서 검토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선생님 여기까지 할게요.